자, 일단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상당히 좀 고갈된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장의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 전체적인 하루 시장의 흐름 또 마감 시황을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2.45포인트 상승한 2027.6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1,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이 장 초반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듯 보였지만 이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201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79포인트 하락한 2014.3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은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려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에 발목이 잡힌 하루였는데요. 네, 개인만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한 하루였죠.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714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전거래일 대비 1.46포인트 상승한 535.1포인트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외인이 매도세로 돌아서고 기관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반전에서 낙폭을 좀 키운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4.89포인트 하락한 528.7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178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은 21억 원 매도, 외국인은 165억 원 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90전 내린 1,062원으로 약보와 출발했는데요. 미 연준 관계자 발언으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 매도 심리가 위축돼 원달러 환율의 낙폭은 어느 정도 줄여나간 하루였는데요.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70전 내린 1,061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대기 매물로 환율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목표 달성 포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SN코모타의 SK하이닉스, 동성화인텍 등등 훌륭하게 지금 목표 달성 잘하고 있고요. 15%, 10%까지 두 자리 수익률 내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네, 에스코넥 그리고 윈스테크넷도 8.4%, 7.8% 수익이고요. 효성 또 새로운 첨단 신소재 개발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5.3%까지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데는 김선윤 멘토만의 분명한 또 필살기가 있을 텐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달킴 김선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두웠습니다. 시작에는 괜찮았지만서도 마감하고 보니까요, 좋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조금은 이제 정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를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면서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소성이 잘 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좀 내셨는지 궁금하신 시점이기도 하네요. 좀 더 보유해도 괜찮지만서도 수익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정리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들도 있는데요. 손절가 터치한 종목도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M입니다. SM이요. 지금 마이너스 0.5% 정도 12시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그 전에 제가 손절가를 38,000원 잡았는데요. 조금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수익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손절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J콘텐트리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역시나 원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낫고요. 오히려 조금 빠르게 지금 장에서는 너무 보유하기보다는 치고 나는 게 낫습니다. 치고서 다시 들어가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하고 있다는 거 양해 말씀 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있으시다. 조금 이제 효성이나 J콘텐츠를 들고 있는데 궁금하시다 하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상관없고요. 그 어떤 질문, 제 나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요. 수급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수급 상황 보면요. 외국인들이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해서 마이너스 488억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요. 1398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쪽의 매도세가 이틀 때 좀 강한 기관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투신권의 매도세가 좀 줄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포인트. 정말 이제 수급으로서 좀 해답을 찾기에는 약간 이제 무리수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4분기에 대한 실적과 더불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해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자면요. 역시나 외인들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이틀째 잡혀주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듯 싶었는데 오늘 소폭이 난 매도. 하지만 기관들의 요 흐름 자체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왜냐하면요. 최근에 지금 기관들의 흐름이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본다면은 당분간은요.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코스피 대비해서 낫지 않을까. 외인들의 매도세 눈여겨보시고요.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진행이 된다. 차익 실현 욕구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종목들은요.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담해드리고 제가 다음 순서 진행할게요. 자, 7282님께서요. 동부하이텍 물어보셨습니다. 5,980원 매수하셨는데요.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동부하이텍입니다. 네, 5,980원 매수하셨고요. 오늘 좀 많이 밀리는 바람에 조금 손실을 키운 모양새가 나타나줬네요. 매수하신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서도 아마 이 포인트나 요런 포인트 때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동부하이텍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사실 이 종목이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역시 수급적인 부분 해답을 찾기에는 약간 조금은 무리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니까요. 최근에 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판단하는 느낌 말씀드리자면요. 이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것 같아요. 네,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관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최근에 다시 조금 매수세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서히 다시 매수를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인들이 좀 팔고 나가는 흐름 자체가 약간의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이렇게 조금 좋게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볼게요. 약간 조금 이 쌍바닥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언제 나와줘야 되냐면요. 바로 내일입니다. 네. 내일 반등이 나와주면서요. 상승을 조금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어느 정도는 다시 6,000원 정도까지의 회복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쭉쭉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역시나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네, 감사합니다.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네,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2235님, 웨이브 일렉트로 60%, 23,144원 주셨는데요. 중장기 전망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문자 감사드립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웨이브 일렉트로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3,100원 정도세요. 조금 몇 번 나눠 사신 것 같아요. 원단위까지 떨어지는 거 보니까요. 23,144원이시니까, 요 정도 라인으로 지금 딱 보이네요. 요 포인트 역시나 매수가 들어오셨습니다. 자, 웨이브 일렉트로 실적이 양호하게 조금 4분기 때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역시나 이 종목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부하이텍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조금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단계 같아요. 기관들의 흐름 자체, 투신권의 흐름, 이거는 지금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국가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약간 요거는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쪽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서도 약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걱정인 부분은요. 오늘의 이런 그 시가 대비해서 상승 흐름은 좋습니다. 좋았는데요. 이 종목의 포인트는요. 21선을 다시 찾아주면서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 얼마? 손을 하나 그어볼까요? 요 라인인데요. 한 22,200원 정도 라인까지 상승시켜놔야 돼요. 오늘 지금 코스닥이 힘들었음에도 좀 버텼어요. 그러면 내일은 분명히 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은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주는데 얼마까지? 22,200원 위로. 그러니까 1% 이상이에요. 22,200원 위로 조금 오전장 내로 올려주면서 상승 시도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약간 좀 요 21선 라인이 위태위태하다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약간 조금 더 밀렸다가 갈 수 있는 포인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코스닥에서 지금 기관들이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 기다려봅시다.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드린 포인트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딱 요것만 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 689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크로바이텍 6,150원에 갖고 계십니다. 30%. 6899님도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크로바이텍 보겠습니다. 자, 크로바이텍인데요. 오늘 7%가 빠졌네요. 많이 밀렸네요.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자, 오늘 7.26% 빠지면서 5,620원까지 정말 고민이 제가 생각해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고 나서요. 거의 뭐 10% 가까이 지금 손실이 나고 계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자, 크로바이텍 정말 좋은 종목이잖아요. 정말 잘 움직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좀 약간 횡보하면서 좀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밀리네요. 자, 역시나 수급에서 해답을 찾아보자고요. 오늘 밀렸던 이유. 오늘 보니까 투신권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했네요. 네. 2만 주의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뭐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서도 조금 기관들이 좀 정리를 해주면서 가뜩이나 지금 올라가기 바쁜데 주가를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약간 좀 안타깝지만서도 그래도 흐름으로 볼 때는 21선을 꾸준하게 타고 가는 흐름에서 약간 지금 주저앉은 흐름인데 역시나 마찬가지 포인트예요. 지금 이 종목이 7% 이상 급락할 이유가 실적에 대한 그 우려, 사모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데, 잠깐 오늘 뉴스 나왔는지 제가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보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크로바이텍 나온 이슈가 있나요? 크게 없습니다. 큰 악재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공식 확인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큰 악재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장에서 분명히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을 줄 거니까 기다려보시고요. 포인트는 이번 주 안으로 해서요, 21선 위로 조금 올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라면은 그래도 반등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번 주 안으로. 크로바이텍은 내일 당장에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급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등 주는데, 반등이 나온다면요, 한 이틀 정도는 더 반등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나 이 종목도 비중 줄이셔야 된다.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로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상단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주실 건가요? 네, 주십시오. 네,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요것만 볼게요. 지금 딱 두 종목인데요. 지금 LG전자 요 부분, 그 5806님 요거는요, 조금 있다가 우리 이상로 대표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저는요, 인터파크까지만 좀 봐드릴게요. 네, 8829님 인터파크 제가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제가 봐드릴게요. 인터파크입니다. 지금 1,300원인데요. 1,100원에 30%, 네, 수익이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 몇 번 제가 가지고 나왔던 수급 특징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수급 볼게요. 최근에 좀 수급, 지금 약간 기관들의 흐름, 매도세는 안 좋게 보이지만서도 외인이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기관들과 개인들의 물량을 싹 모집해주는, 약간 안쓰러운 것은 연기의 매도세가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서도 그래도 어찌됐던 개인의 물량을 다 털어주고 있다는 게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다면은 외인이 지금 크게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샀기 때문에 한번 분명히 이 박스권, 정확하게 박스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자면 확대해서 이 박스권 부분에 해당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으로 선을 잡고서 계산을 해보자면요, 한 1,600원 정도 라인 정도로 한번 치고 올려두면서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00원, 700원, 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리는 것은 외인의 매도세 눈에 보이는 순간 정리하셔야 되고요. 장중이라도 한 5% 정도, 4에서 5% 정도만 짧게 좀 생각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LG전자 우리 5806님은요, 이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방송 연이어 이상로 대표님 나오니까요, 그거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종목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빠르게 제가 설명만 드리고요, 바로 추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종목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목들이냐면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하나케미칼, 강원랜드, CJ ENM, LGU 플러스, 블루컴인데요. 이 5가지 종목들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 중에서요, 딱 한 종목, 그래서 제가 뽑은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블루컴입니다. 네, 블루컴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조금 굉장히 수급이 양호한 흐름을 조금 보여줍니다. 잘 흐름이 상승적으로 상승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수급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오늘 15,000원까지 갔다 오면 3%가 급등을 했습니다.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수급창 지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빨갛게 보이는 수급? 오늘 외인들이 48,000주. 그러니까 외인들이요, 언제부터? 10월 언제죠? 22일부터 해가지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도 거의 같은 흐름. 그 중심에 투신권이 굉장히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 보셨죠? 왜 이 종목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모멘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적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연말 뭐가 있습니까? 블루컴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듭니다. 미국 쪽 수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중국도 나갑니다. 그래서 LG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에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고요. 4분기 때는 여러분 선물 많이 하잖아요. 아마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이런 제품들 많이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3분기 때 매출이 274억 했는데요. 4분기 때는 한 300억 조금 안 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이 종목은 조금 제가 매수가를 시초가를 안 잡겠습니다. 너무 좀 약간 올랐기 때문에 14,300원 정도부터 15,000원 사이 정도로 조금 조정 올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제가 14,000원 잡고서 조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컴 정말 좋은 회사니까요, 실적 한번 믿어보시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블루컴 말씀드렸고요, 또 한번 빠르게 수익 실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희 멘토는 물론이고 이상로 멘토께서도 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주시는 문자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0110으로 문의하실 부분에 대한 문자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수익률 드림팀 시즌1에 참여하시는 멘토분들께 응원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 가운데 3분을 추첨을 해서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두 분 또 전문가 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 팀 간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 팀에서 4.5%로 수익이 조금 내려간 반면에 내일장 팀이 어이구 한 번에 훅 올라섰습니다. 10.1%로 두 자릿수 수익을 걷어냈네요. 네, 자, 11월 1주차를 보자면요. 자, 여기서도 내일장 팀이 0.1% 수익으로 마이너스 1.4%인 오늘장 팀을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한 종목씩이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병군 전문가와 정승현 과장이 오늘의 선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갖고 오신 종목들 볼까요? 네, 오늘장 팀에서는 예병군 전문가께서 서울전자통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팀에서는 정승현 과장의 서원인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불꽃 튀는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예병군 전문가의 서울전자통신부터 들어볼까요? 예, 서울전자통신, 이 회사는 이제 전자변성기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좀 동사를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이 회사는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흔히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 나이스 정보통신, 즉, 그 편의점에 그 현금 인출 기계 있죠. 그죠? 그 나이스 그 회사를 아마 그 표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NIC라고 해서 뭐 동서남북 모양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런 편의점 기계입니다. 편의점 안에 있는 그런 기계들이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현재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장이 조금 조정받으면서 가치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스 금융그룹의 어떤 그런 실적적인 측면, 그 다음에 TV, 휴대전화 등의 전압 변경 전자기기 부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스마트폰의 해외 수출, 그 다음에 TV 지금 OLED TV라든가 그 다음에 LCD TV의 해외 수출 확대 이런 점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보고 있는 뭐 HD TV 쪽의 어떤 수출 확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역시 동사의 어떤 주가에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티모스라고 해서 이 휴대폰용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전량 납품하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이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80원 정도 했는데 티모스 역시 지금 서울전자통신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서울전자통신의 시가총액이 656억인데 전일 시가총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회사의 매출액이 1,000억을 넘고 있다. 충분히 투자 포인트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령경금속이라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구조물 부품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자동차용 자동차가 이제 경량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전기차가 결국은 어떤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차량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동사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 보령경금속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이래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조금 좋은 가격대도 받고 해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전자통신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가격은요? 예, 가격적인 측면은 제가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요, 제가 지금 오늘 1025원인데, 1030원 이하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030원 정도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는 1180원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85원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짤랑짤랑 동전주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전자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맞설 종목은 정승현 과장의 서원인텍입니다. 네. 서원인텍은 휴대폰 부품주죠. 휴대폰 부품이면서 보호회로도 만들고, 그리고 와이브로 단말기,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액세서리 쪽에 매출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사실 3분기, 2분기, 3분기부터 모바일 액세서리 이 부분의 매출이 증대가 되면서 사실 내년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모바일 액세서리 쪽으로 비즈니스를 턴을 하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 라는 게 이 회사의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 자체가 모바일 액세서리 자체가 산업 성장 초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업체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납품을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 휴대폰 액세서리에 대한 비즈니스의 포지션 자체를 시장에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의 확대 부분에 그 서원인텍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 부분의 최강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줘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구미 이공장과 그리고 베트남 법인 이 부분의 캐파가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 증설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모바일 액세서리 부분만 하더라도 캐파 자체가 연간 매출액 대비 매출액으로 봤을 때 약 3,600억 정도 수준으로 캐파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더라도 증설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이 동사가 갖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 부분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올해 휴대폰 부품, 그리고 부자재 매출액이 약 1,8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액 비중의 약 49%, 50%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휴대폰 액세서리 부품 이 관련해서 매출이 좀 더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약 39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EPS가 이 기준으로 1,740원 정도, PER이 약 8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본다면, 업종 PER이 보통 10배 정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휴대폰 부품 또 이 전압 변경 전자기기 부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IT 부품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서원인텍 가격이라면요? 네, 오늘 한 2.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소폭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한 300원 정도 하단에서 매수가를 설정을 하고요. 14,200원 매수가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5,300원. 바로 어제 고점입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한 5%에서 7% 정도 사이에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원인텍과 서울전자통신 이 두 종목 간의 오늘 대결입니다. 자, 013-3366-0110으로 지금 여러분께서 뭐 투자하시는 데 대한 애로사항 등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놔뒀다가 잠시 후 또 이상노 멘토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문자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종목에 대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예병훈 전문가님. 예, 뭐, 서원인텍,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고, 사실상, 제가 작년도부터 굉장히 어떤 매수를 굉장히 좀 부르짖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뭐 좋아 보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성장 어떤 산업, 그러니까 어떤 성장으로서의 어떤 과도기적 측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꿔나가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때는 약간 실적이 사실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주춤할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부터 확실하게 휴대폰 액세서리, 요즘에 사실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을 하면 그 뭐 플립펜 커버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사서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핸드폰 판매와 함께 거의 뭐 따라오는 번들 제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뭐 꺾일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에 뭐 기대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현재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리하게 삼성전자가 뭐 그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마켓 자체를 가장 높게 잡고 있고, 그리고 매출하는 이 구조 자체도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휴대폰이 많이 팔리면 매출은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뭐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정승영 과장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전자통신, 아무래도 뭐, 그, 나이스와 관련된, 그, 전자결제, 뭐, 관련주라고 보실 수도 있는,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사실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600억 정도이고, 그리고,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기간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난 11월 1일 날, 외국인의 250만 주 매도와 기간의 160만 주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까 뭐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뭐 블록들이 일어난 건지, 이 수급의 변화가 어떤 부분인지 뭐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11월 1일 날 이제 일어난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서 어떤 블록딜이라는 측면보다는 이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대량 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이제 기관들이 충분히 이쪽에서, 그러니까, 서울전자통신의 어떤 자회사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는 매수를 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분은 사실상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지금 어떤 가장 크게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티모스의 그 어떤 매출에 자회사의 매출이죠. 그게 이제 1,000억 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68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예병훈 전문가의 질문이 바로 또 이어집니다. 예, 서원인텍이 지금, 사실상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번들 제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동차 업종도 보면 사실상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액세서리 쪽의 제품들이 굉장히 판매 활성화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동차가 이제 고급화되면서 그런, 그러니까 제조회사들이 오히려 그 번들 제품이라든가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 액세서리 부품 쪽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지금 사양산업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서원인텍도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직접 지금 사실상 그런 어떤 자회사 쪽 그리고 중소회사들의 어떤 이익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수익성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돈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긴다. 사실 지금 뭐 성원인텍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삼성전자 부품주들이 실적 IR을 잘 안 합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눈치를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이제 뭐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남냐. 니네가 뭐 판 게 뭐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중소업체, 부품업체들은 그 단가 인하 압박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영업 그 이익의 압박 부분은 충분히 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뭐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뭐 중소업체 상생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단가 인하 압박 자체는 저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영업이익의 훼손 뭐 이런 부분들은 예전만큼 저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꾸준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또 전문가께서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 검증해보는 공방을 벌여봤습니다. 자, 이 두 분께서 질문을 주고받거니 하는 사이에서 나온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시영 과장, 예병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는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로 주신 질문 등등에 대한 답도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문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요즘 들어서 파란불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저의 종목군들도 진격도 하루는 손쉽게 가는데 이튿날 그리고 3일, 4일 이렇게 연속성은 띄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 트레이딩에는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이 알맞은 상태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윙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힘들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단기 트레이닝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런 와중에 종목 상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엄선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RF텍에 대한 문의를 보내주셨는데요. 이하나공공님이 RF텍 12,980원에 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이죠. 현재 RF텍 같은 경우에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꺾이는 모습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진격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후보군에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관심이 상당 부분 쏘여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붙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RF텍 같은 종목군 아직까지 그 인기는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구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의 구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격 자체가 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올라가서 시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봉이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겠지만, 아니면 하단으로 다시 한 번 더 내려간다면 하단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돌입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앞서 있던 여타의 거래량을 좀 나왔던 봉들보다는 앞에 있던 이 봉이 상당히 중요한 패턴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단의 손절가만 좀 정해드린다면, 지금 12,980원에 사셔서 상당히 힘든 구간을 거치고 계시는데, 제가 손절가만 좀 더 낮게 말씀을 드릴게요. 11,400원대를 손절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텍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not bad 되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 검색을 통해서 오늘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STX 그룹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STX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 오늘 이슈가 됐던 점이요, 조기 경영 정상화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급등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TX 과연 들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만큼 이렇게 뜬금없는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점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이겠고, 분봉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거래량이 초반부터 나타나지 않다가 장중에 11시가 넘는 시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쫓아갈 수 없는 상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는 금지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는 올리는 종목군은 틀림없이 다시 한 번 더 좀 빠지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점 자체를 하단에 있는 이 정도 지금 1,800원대죠. 1,800원에서 1,850원대를 매수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가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급하게 사지 말자. 그래서 내일 상한가를 가더라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점수로는 내일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90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가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STX 업황이 아직까지 상당히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은데요.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또다시 대동이 5%대의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대동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8%대의 급등세를 좀 나타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지금 이만큼 6,000원대까지 오른 종목군, 그리고 우리는 이 종목군을 5,000원대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군이죠.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평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동을 현재 분기상 어느 정도 우리가 EPS 기준으로 PR 한번 매겨본다면 아직까지 5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마트키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윈도우키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제가 볼 때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확률이 다분히 높은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종목군은 오늘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저항권에 부딪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치 자체는 불변한다는 거죠.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에 맞춰서 어차피 주가는 따라가기 마련이죠. 이런 종목군 수익주로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 점수 오늘 한 번에 물량 출회가 나왔기 때문에 30점, 그리고 대신 가치 점수는 90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바고, 업황 테마 점수 최근 들어서 운수장비 부품업종 상당히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서 종목 상담 이어서 곧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5806님이 LG전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LG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지금 7만원에 어느 정도 사셨는데 지금 단가로 좀 봐주세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LG전자 나쁘게 보는 시각입니다. 여전히 LG전자는 하단의 권역을 계속적으로 터치하는 종목군은 절대로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태고요. 이 하단 자체 67,000원대가 지금 반등 구간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에 좀 더 지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63,000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67,000원대 이 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손절가로 좀 대응하신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종목들 많았는데요. 오늘 좀 이슈가 됐던 종목군이 있었죠. 바로 효성이 오늘 이슈가 됐습니다. 장중에 10%대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 종목군 한번 본다면 신소재라는 부분을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케톤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품화에 성공했다는 점이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생산을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던 그런 소재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 효성이 그 일을 해냈고요. 오늘 비록 음봉이 나타났지만 이 기술력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고, 효성이 직접적으로 지금 실적에 나타나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제가 볼 땐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N자형 파동으로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고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 많은데요. 지금 한번 보신다면 오늘 두산인프라코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산인프라코 지금 8.3%가 빠졌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애탁 증서를 발행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두산인프라코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내일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상당히 좋겠고요. 하지만 하단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파가 나타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차트 점수는 내일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80점, 대신 가치 점수는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한 개만 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CTC 바이오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던 종목군 한번, 오늘 8% 급락이 났는데, 이분도 상당히 오늘 또다시 급락을 맞이하셨군요. 참으로 안타깝고요. 22,300원에 사셨다고 문자가 왔었고, 그리고 25%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무조건 손절하십시오. 손절을 제가 항상 짧게 정해드립니다. 짧게 정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틀릴 때가 있겠고, 대신 확률적으로 8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8%가 빠진 자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종목이 내일 달려가더라도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재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이렇게 빠진 종목을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잖아요. 그럼 일단은 무조건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지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청자분에게 계좌는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2,300원, 이 점이 좋은 점이 절대 아닙니다. 이 가격대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단을 꾸준히 지지하는 종목군은 절대로 손대시면 안 돼요.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투매 1단계가 나타날 뿐입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차없이
정리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격 후보군, 종목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뽑아왔는 종목군이 바로 이 계양전기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양전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지금 1.5%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계양전기를 일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이제는 시세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중국의 전기차의 확대에 따른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동공구,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전동공구, 전동 드릴 공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라는 건 좀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하단의 자체 지금 3250원짜리를 굳건하게 찍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더 이런 N자형 파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차트 점수로는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아직까지 실적은 조금 미약한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요, 오늘 3,375원이 끝났는데요, 조금 낮게 잡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3,300원을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23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열렬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종목 상담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리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꼭 캐치를 해서 그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전기도 내일 한번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계양전기 진격 앞으로! 네, 계양전기의 진격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께서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많이 드렸는데요. 또 이어서 계속 또 전화 상담 등으로 그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